안녕하세요. 3월 25일 로봇공학 4주차 이어커널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4주차 시작하기 전에 3주차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입니다. 네, 지난주에 3주차지요. 3주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주차에는 뭐 사양표 관련해가지고 모멘트, 그다음에 허용 모멘트에 대해서 훑어봤고요. 관성 모멘트, 뭐 관성 모멘트는 되려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기본이고, 그다음에 모멘트는 중량과 길이지요. 음, 그런 내용인데 최소한 어떻게 모멘트가 나왔고 어떻게 강정 모멘트가 로봇에 영향을 하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나왔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605호, 학교 605호에 있는 로봇 11대가 있는데요. 그 로봇에 대한 컨트롤러, 제어기에 대한 하드웨어 보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전원 투입 유닛이 있고, 제어 전원 유닛이 있고, 그 다음에 CPU 유닛이 있고, 그에 컨버터가 있고, 자, 인버터에는 세 가지가 기판이 있죠. 인버터 기판이 있고, 서버 제어 기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 유닛 기판이 있다. 그다음에 반자재 기판. 그다음에 범용 아이오 기판. 범용 아이오 기판은 이제 외부 플래시하고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아이오 반자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팩의 개요 시작을 했는데요. 3주차에는 이렇게 서버팩에 대한 기본 컨셉이죠. 주회로가 있고, 제어회로가 있는 거죠. 주회로, 이런 식으로 있고. 자, 여기서 한번 훑어봐야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여기 맨 뒤에 모타가 있죠. 자, 이건 학교에 보면 모타, 로봇의 매니플레이터 본체에 내장 또는 외장되어 있는 그 모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6개의 SLRBT 축의 한 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러한 것들이 6개가 있다는 얘기죠. 자, 모타가 있고, 자, 이 모타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튜닝 유닛이 있지요. 이 튜닝 유닛 바로 전 단계는 뭐냐면, 회사의 회사 공장 전원이 300, AC 3당 380이라든지, 220이라든지, AC 3당 220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면, 특히 여기는 일단 220입니다. AC 3당 220 들어오면 핀 유닛을 통해서 컨버터를 통해서 조리를 직류로 바꾸고, 직류로 바꿔줬죠. 그다음에 인버터는 어쩔 수 없이 모타가 3상 AC 이 모타이기 때문에 3상으로 다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단상에서, 직류에서, 단상에서 3상으로 바꿔주는 게 요 IGBT라고 하는 요 소자를 통해서
3장으로 변환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은 뒤에 가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텍 제로 회로의 구성이에요. 지금 이거는 주회로, 전원이 공급되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요거는 전원이 공급이 된 상태에서, 제어하는 그 회로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 노란색을 보시면 돼요, 노란색. 지령치, 내가 이만큼 보내겠다에 대한 목표치가 설정이 되면 위치 지령이 있고 속도 지령이 있고 전류 지령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토르크 지령과 전류 지령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 위치 지령 내가 목표를 준다, 지령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라. 위치. 자, 또 그다음에 뭐가냐면 그 위치를 얼마의 속도로 가느냐, 얼마의 속도로 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전류기량은 어디까지 얼마의 속도로, 얼마의 힘으로, 전류, 토르크, 힘입니다, 힘. 얼마의 힘으로 가느냐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30차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4주차, 소모팩의 개요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자, 또, 어, 어, 다시 한번 공유 한번 해줄 거예요. 자, 화면 공유가 됐고요. 자, 서버페이지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서버페이지 교육, 서버페이를 왜 하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긴 할 겁니다. 이 서버팩은 로봇 육축 수직 자관절 매니플레이터에 내장 또는 외장되어 있는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터보 모듈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서버팩입니다. 서버 앰프, 서버팩 있죠. 자, 이 서버팩은 삼상 AC 전환을 받아서 모터를 구동시켜 주는데, 삼상 유도 전동기는 들어봤지요. 삼상 유도 전동기는 속도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냥 모터만 일정한 속도로 돌려주는 거죠. 음. 하지만 이 로봇은 어떻게 돼요? 속도도 바꿀 수 있고, 자,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모터 뒤에 있는 엔코더를 통해서 피드백을 시켜가면서 위치 지령, 속도 지령, 전류 지령을 계속 리얼타임으로 지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로봇에게 기본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3주차 했죠? 자, 4주차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조립 전류 제어라는 게 있어요. 조립 전류 제어. 조립 전류 제어는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냐면 컨버터 쪽을 얘기하는 컨버터. 자,
여기에 보면 컨버터 있죠? 컨버터는 뭐예요? 상상을 단상으로 변환시켜주는 회로가 되겠죠. 회로가 되겠죠. 자, 요거 다이오드죠? 다이오드는 교류를,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통하게 됩니다. 한 방향으로. 양방향은 안 됩니다. 자, 그런 성질, 특성을 이용을 해서 삼상을 단상으로 변화시킨 거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립 전류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컨버터가 있어서 거기에 정육이 다이오드 모듈, 이렇게, 여기 다이오드 모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세한 내용은 뒤에 한번 또 나옵니다. 자, 릴레이가 하나 있어요. 릴레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 저항이 하나 붙어 있고, 이 저항은 뭐냐면, 돌입 전류를 제한하는 저항, 이제 그 돌발 방지, 갑자기 발생되는 전류를 제한하는 저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콘덴서가 있죠. 메인 콘덴서 큰 게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콘덴서에 충전이 되면,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즉,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충전이 된 상태에서 충전이 완료가 되면, 이 릴레이가 온됩니다. 이 회전자가 뒤에서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 불입철로 제어를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자, 정류의 원리는 부하가 콘덴서입니다. 정류. 왜? 우리가 정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여러분 테레비 리모컨 있죠? 리모컨에 뭐가 들어가요? 건전지가 들어가죠? 건전지는 직류죠?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 있는. 자, 그 건전지는 쉽게 얘기하면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 정류의 원리는 부하가 콘덴서입니다. 콘덴서는 전기를 축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전압이 인가된 순간, 여기 전압이 인가된 순간은 콘덴서를 충전하기 위해 큰 돌입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돌입 전류에 의한 정류용, 정류용 다이오드, 이 이쪽으로 전류가 공급이 되면 이 정명 다이오드가 파손하기가 쉽습니다. 파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 파손 방지를 위해 에, 강제적으로 직렬로 저항을 부탁해서 이 전류값을 이 저항을 통해서 억제를 하고 그 후는 그 후란 얘기는 뭐냐면 충전이 다 되면 충전이 되면 양단의 전자계표를 통해서 한마디로 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계표로 단락을 시켜서 저항을 우회시켜서 이 이를 돌입전류 억제회로라고 돌입전류 억제회로 이게 핵심 키코드입니다. 이거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거죠. 억제 저항기 돌입전류를 억제하는 저항기 이렇게 해서 억제를 최소화시키고 충전이 다 되면 이쪽을 발을 통하지 않고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전류가 흐르게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XRC, SPS배, YRC 차원에서 목표에 대한, 어, 그다음 NX100 범용량 소속에 해당되고,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누리떡이 제어 방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현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YR1000 로봇에 대한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XRC라고 하는데요. XRC, FSB, YR1000인데 이건 컨트롤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있다는 얘기겠죠. 자, XRC하고 여기에 나와 있어 XR 때 98년도에 나왔고, YRC처는 2016년도, 7년도에 나왔어요. 그 사이에, 여기 NX100도 있지만, DX100, DX200에 대한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을 최종적으로 현재 채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YRC 보통 제가 XRC, NX100, DX100, DX200 얘기했지만 보통 5년에서 6년마다 기종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YRC 처음 들어오면서 현재 최신의 기술에서 어느 정도 정점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7년도에 나와서 2025년, 6년, 약 9년, 10년 된 상태예요. 왜? 하드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이 상태로 가도, 그것은 큰 문제 없이 아주 최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로봇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모든 물체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자, 장점. 어떤 전원전원 파형이라도 충전이 가능하다. 3당 전원 입력의 파형 감시가 필요 없다. 기본적인 어떤 전원의 품질이라든지 결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앞에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감지 못하죠. 물론 컨트롤러 내부에 그런 거를 설치해도 되는데 예, 고객의 전기의 품질은 고객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객이 하는 게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또 종류도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단점은 돌발 방지와 릴레이가 크다.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있어요. 수면 검토도 좀 필요로 하고 조립 결기가 비교도 크다. 그렇다고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해서 뭐 컨트롤러가 심각하게 문제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이리터 방식. 자, 요거는 뭐냐면 앞에 제한 저항 방식이 요겁니다. 제한 저항 방식. 자, 사이리터 방식. 자, 요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저항이 없잖아요. 자, 실질적으로 본다면 사이리터 방식은 어떻게 돼요? 가변이 가능한 거예요. 가변할 수 있다라는 거. 한마디로 그 스위칭 소자예요. 스위칭 소자인데, 어, 여러분들이 보면, 집에 형광등이 있죠? 자, LED라든지 두세 가지 종류를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형광등인데, 형광등은 어떤 주파수가 있죠? 60Hz. 자, 60Hz라고 하는 거는 1초에 온, 오프를 60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초에 60번, 60Hz가 아니고 10Hz다 라고 하면 1초에 온, 오프를 10번 한다는 얘기죠. 1초에 10번 한다는 얘기라는 거는 뭐냐면 온, 오프 깜빡깜빡을 10번 한다는 얘기죠.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60Hz 정도가 되면
일주일에 60번을 온오프로 60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이비터 방식이라든지 IGBT 방식이라든지 전부 다 스위칭 소자인데 일주일에 50번, 50번, 200번 해버리는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한 저항 방식처럼 그 저항이 없죠. 이 사이니터 방식은 NX 100, DX 100, DX 200에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립 전류가 비교적 적다. 그 다음에 릴레이가 필요하지 않다. 단점은 상당 입력 전에 파형 감시를 꼭 봐야 된다. 자, 고객들이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제한 정화형 방식이라든지 사이즈 방식,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회사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둘 다 100% 좋고, 둘 다 100%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T형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소복하게 입력주는 전류 파형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삼상 전원입니다. 이게 삼상 전원. 자,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자, R상, S상, T상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컨버터에 이렇게 다이오드가 있고 정류 회로죠. 네, 오른쪽에 또 있죠. 똑같은 거 두 번이 있는데요. 여기 뭐 하늘색 회로의 흐름을 보시면 돼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우측에는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자, 보면 1번은 R상 아니 여선이 R상, S상, T상이라고 했죠. 자, R상하고 이 S상 간의 전압, S상과 T상 간의 전압. 자, R상하고 S상은 까만색, S하고 T상은 진 분홍색인가요? 그다음에 R상하고 T상은 노란색. 이렇게 있죠. 그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노란색, 에, 하늘색, 그 다음에 까만색이라고 얘기하죠. 1, 2, 1, 2, 1, 2, 3, 4, 3, 4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즉 뭐냐면 전압 전류. 자, 밑에는 미리세컨드예요. 미리세컨드. 자, 전압 전류가 예를 들어서 0에서 놓고 400, 마이너스 400. 요 0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는 플러스 양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양방향. 플러스 밑에는 음방향.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돼요. 시간이 흘러가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 그 정해진 그 사이클, 시간 동안에 이 파형을 보는 거죠. 즉, 서복택 입력처럼 전류 파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하늘색을 이렇게 본다면, 여기 노란색이 T상과 R상의 관계예요. 요 하늘색을 보면 R상 1번 이렇게 쭉 들어와서 요 다이오드를 거쳐서 이렇게 온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들어와서 컨덴서 충전을 시켜놓고, 충전을 시켜놓고 헤더를 보면 이렇게
S상, T상으로 흘러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게 1, 2예요. 1, 2. 자, 3, 4는, 3, 4는 S상, T상의 전원이 공급이 되면 이렇게 전류를 공급을 해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S상으로 빠져나가는. 요게 온, 오프가 되는 거예요. 온, 오프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R상, S상 상단 전압, S상, T상 상단 전압, PR 상단 전압, R상 전류, R상 전류, R상 전류. 요게 이제 이 전류 파행이 되겠습니다. 요거 회로 흐름은, 요 회로 흐름 뒤에서 또 나옵니다. 자, 우선, 어, 자, 3월 25일 로봇공학 다주차 강의 1강의는 여기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